뭐야? 암, 뇌, 심장 치료가 95% 건강보험 적용돼서 5%만 부담한다고? 그럼 실비도 있는데 종합보험이나 암진단금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꿀보험정보통 박상현입니다. 저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신 고민이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불필요한 특약들이나 보험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특약들은 삭제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들은 가입하지 않는 특약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립보험료인데요. 적립보험료는 보험을 가입할 때 받으신 보험증권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증권에 이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경우 환급이 된다고 말하는 보험들 중 하나입니다. 이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을 27,310원으로 설정하고 적립보험료를 172,690원을 추가한 경우입니다. 이 적립보험료를 넣는다고 해서 보험 보장 내용이 더 좋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적립보험료라는 게 이득인지 한번 볼까요? 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가 월 172,690원인데 3년 납 총 36개월이면 총 납입보험료 621만 6,840원입니다. 그런데 예상 만기 환급금은 588만 8,189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납입은 약 620만원가량 했는데 받는 돈은 59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낸 돈 약 33만원 정도를 빼고 돌려받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건 보험사의 사업비라는 것을 차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립보험료를 넣는다고 보장 내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냈던 보험료보다 못 돌려받았으니 적립보험료가 기존 보험에 있으시다면 삭제하시거나 새로운 가입을 하실 때는 넣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적립보험료는 과거에는 필수로 넣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13년 1월 이전 상품에서는 적립보험료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암 수술비입니다. 암 수술비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암 진단금 대비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똑같은 보험료라면 당연히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좋겠죠. 사진에서 보시면 똑같은 1,000만원을 받지만 진단비가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을 하고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지급을 하는 회당 지급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술을 받고 싶다고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진단하고 수술할지, 약물 치료를 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에서 보장을 합니다. 저는 종합보험을 제안 드릴 때 이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를 꼭 추천을 드리고 기존 보험에서도 보시면 1에서 5종 수술비를 많이들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1에서 5종 수술비에서 암 수술비는 3종, 5종 수술비 지급합니다. 3종 수술비는 보통 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가입되어 있고요. 5종 수술비는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진은 1에서 5종 수술비 약관입니다. 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 수술에서 5종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석하면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 악성 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체, 적출하는 수술을 말하고요. 기타 피부암의 경우 3종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관열 수술 이외의 내시경 이외의 악성 신생물 같은 경피적 수술들은 3종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조사 치료 중에서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 2개 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도 3종 수술비에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에서 5종 수술비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암 수술비를 더욱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면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에서 암은 본인 부담금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95%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5%만 본인 부담을 합니다. 여기서 95%가 적용되는 항목이 바로 암 수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질환별 수술 평균 금액을 보면 최대 약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자기 부담률이 가장 높은 4세대 실손 급여 의료비로 계산을 해봐도 가장 높은 금액인 200만 원의 80%면 160만 원을 환급받고 나머지 4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나 다른 수술비 특약들에서 커버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보여드린 건강보험 제도 보시고 뭐야? 암, 뇌, 심장 치료가 95% 건강보험 적용돼서 5%만 부담한다고? 그럼 실비도 있는데 종합보험이나 암진단금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료를 마지막을 보시면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큰 진료비가 나갈 거라고 우려하는 항목은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서 발생합니다. 고가의 항암 치료제를 건강보험을 적용해 줄 경우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암 치료제와 치료기간 직장을 다니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라도 꼭 암진단금이나 다른 종합보험들로 커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신일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특약은 입원 일당입니다.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요즘은 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평균 입원 일수가 정말 짧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2023년 암병원 주요 통계인데요. 통계를 보시면 암 환자의 90% 이상이 통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으로 인정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손에서 입원 한도가 있고 통원 한도가 있는데요. 1세대 실손을 제외하고 2, 3, 4세대는 보통 입원 한도가 5천만 원이고요. 통원 한도가 25만 원에서 20만 원인데요. 2세대 실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진료를 통원으로 보았는데 진료비가 60만 원 나왔다고 하면 2세대 실손 기준으로 통원 한도 25만 원을 초과한 약 35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원을 할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에서 90%까지 해주기 때문에 입원을 하면 54만 원을 돌려받고 약 6만 원 정도만 본인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셔서 진료를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험사에서는 입원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입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2년 선고된 판례인데요. 이 내용을 보험연구원에서 요약한 자료를 보시면 6시간 입원실에 머무르고 정기적인 관찰 일지와 정말 입원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와 내가 입원을 하자고 단순 합의만 해서 입원하는 경우 입원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입원 일당을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원 일당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대비에 받는 보험금 혜택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40세 여성 직업급수 1급 기준으로 A회사의 설계안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질병 입원비 보험료를 보시면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입원 일당 2만원에 14,002원입니다. 입원 일당 2만원짜리 보장을 받으려면 총 336만 480원을 납입해야 하고 입원을 총 168일 이상 해야만 낸 보험료만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168일을 입원하는 일이 많을까요? 국민건강보험 주요 통계보도 자료를 보면 1일당 월 평균 입내원 일수는 21년 기준으로 겨우 1.5일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평균 입내원 일수가 2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루 입원 일당 2만원 받을 바에는 차라리 암진단비 1,000만 원을 더 받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입원비 2만원 안 받는다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입원 일당 따로 가입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계사들은 죽어도 가입하지 않는 특약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불필요한 특약들은 어떤 게 있나요? 생각하시는 불필요한 특약들이나 궁금하신 특약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상담 또는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남겨놨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신일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